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을 책임지고 있는 엄청난 화제성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커넥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구화 예고편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박태진과 원 회장이 독대를 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박태진은 원 회장한테 자신이 잘할 수 있다며 믿어달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원 회장은 선을 넘는다며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해를 하지 않고 회장님과 저는 어차피 한 배를 탄 사이라고 말하는 태진인데요. 이 대화를 놓고 보면 분명 불법적인 어떤 일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원 회장은 태진을 종수 옆에 둘 때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둔 태진의 부모가 부럽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의 일처리와 업무 능력 하나는 누구보다 인정하고 있는 원 회장이죠. 현재 원 회장 입장에서는 회사 사활이 걸릴 만큼 아주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죠. 바로 피로동 택지 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는 원 회장과 종수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었죠. 원 회장은 종수에게 이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할 시에는 금연그룹은 물론 너도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8화에서 종수는 원 회장의 독촉으로 안현시장을 독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회사 자금 사정을 들며 단칼에 거절당했죠. 어쩌면 원 회장이 회사에 사활이 걸린 이 중대한 프로젝트를 종수가 아닌 태진이한테 맡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종수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에 태진이 앉게 되는 것이죠. 물론 원 회장 입장에선 아들 대신 태진을 사장 자리에 앉힌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요. 그럼에도 종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이명국의 죽음과 준서의 죽음에 어쩌면 원 회장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드는 것이죠. 그래서 태진이 한 배를 탔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두 사람의 죽음에 우리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시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명국의 죽음과 준서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는 것과 준서는 과거의 불법적인 것들을 바로 잡으려 했다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금연그룹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만일 이 내부 고발이 세상에 보도되었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는 피로동 택지 개발 사업이 무산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어쩌면 이 내용을 태진이 원 회장한테 보고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원 회장이 죽이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명국의 시신이 화재 현장에 있었던 것도 종수는 모르는 일이었고 준서가 9층에서 뛰어내렸을 때도 종수는 엄청 놀라며 두려워하는 것이 표정에 역력히 보였었는데요. 결국 이명국의 시신 화재 현장과 준서가 9층에서 떨어진 것에는 종수는 개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준서를 패싱한 채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나 종수는 준서를 많이 의지하고 신뢰를 했을 것 같은데요. 태진은 책사로서 종수를 도와주지만 종수 입장에서는 늘 아버지한테 태진과 비교를 당해왔었죠. 종수는 표면적으로 내비치진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태진에 대한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반면 준서는 고교 시절부터 종수가 많이 좋아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준서가 오디오 파일 동아리 멤버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것을 질투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죠. 어찌 보면 최종 빌런은 원 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한 사람은 박태진이고요. 박태진은 또 이 모든 것을 종수 모르게 정윤호를 이용해 처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많은 떡밥이 던져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하나씩 거두어 들릴 일만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5화에서는 준서가 사망 전 택시로 공사 현장에 도착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 바로 노규민이었죠. 재경은 급히 노규민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재빠르게 집을 비우고 잠적한 노규민이었는데요.
만일 노규민이 준서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면 급하게 잠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었죠. 노규민의 관계 설정에 관련한 포인트인데요. 재경이가 노규민 집을 찾아간 그 시각 정윤호도 그곳에 왔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윤호 또한 노규민이 급히 잠적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규민은 현재 원종수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현우처럼 준서와 개인적인 관계로 지내온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6화에서는 준서와 재경의 대화를 엿듣는 노규민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중요한 건 그의 손에는 피 묻은 붕대가 감겨 있고 그 안에는 피 묻은 종수의 명찰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경태가 죽기 전 종수와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과정에서 경태는 이 사고가 종수가 범인임을 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의 명찰을 뜯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후 그 현장에 있던 명찰을 주운 것이 바로 노규민이고 말이죠. 결정적인 살인 증거가 될 수 있었던 명찰을 종수한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종수와 그다지 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장면을 다시 보여준 것을 보면 현재도 노규민이 그 명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서는 왜 하필 공사 현장에 노규민이랑 함께 간 것일까요? 노규민의 역할이 없었다면 그냥 택시를 타고 갔어도 되었을 텐데 굳이 그와 함께 갔다는 건 노규민이 어떤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민현우도 재경과 윤진, 허주송이 찾아갔을 때 이들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는 준서가 그들이 올 것이라고 사전에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자신이 죽고 난 후 재경이가 수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었다는 것인데요. 그 수사 과정에서 현우의 집을 방문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준서는 분명 현우한테 무언가 내부 고발에 관련한 자료들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경이 멤버들을 아직까지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고 간보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8화에서 민현우는 자신이 준서의 부탁으로 약을 배달했던 사실 또한 얘기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오윤진이 오치현에게 납치되는 장면을 목격한 후 허주승에게 급하게 연락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동안 의문에 쌓여있던 운정의료원 의료사고가 민현우의 약배달 실수로 인한 것까지 모두 알게 된 상황인데요. 어쩌면 민현우와 노규민, 정상희가 금형약품의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있어 서로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재경을 통해 소스를 하나씩 던져주며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상희가 준서가 떨어졌을 때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말을 통해 자살이 아니라는 소스를 또 하나 던져줬죠. 8화를 보면 현재 닥터는 정상희로 의심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재경과 윤진이 닥터로부터 받은 문자 번호와 민현우가 받은 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아마 정상희는 오치현이 윤진을 납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 현우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언제나 힘이 됩니다.